약간 뭐랄까요? 이 많은 분들이 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보수 농객으로 좀 꼽히시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야는 지난해 말에 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었는데 지금 하야 이 단어를 거론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르죠. 하야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네네.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은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네. 있고. 이 하야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약간 불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단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하야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야를 하게 되면 여권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최영철 위원,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좀 타당합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과는 좀 괴리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오. 조갑재 선생도 뭐 정치판에 대해서 뭐 많이 오랫동안 꿰고 계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읽는 능력은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은 지금 하야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직 탄핵 심판에서 자신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복귀하여서 예. 이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끝내놓고 자신은 물러서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예. 탄핵 소추에서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다투어서 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투고 싸워왔죠. 예. 지금까지 그 과정이 지금 하야로 인해서 중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아마 끝까지 다투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형사재판에서도 또다시 다툴 것이고 예. 대통령 의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물러서겠습니까? 저는 하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각은 예. 지금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가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도 불행하고 행정부도 불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야 가능성은 저는 0%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최영철 위원께서는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 속의 그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좀 이상하다. 네. 이런 판단이시네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약간의 반향처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도 단박에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여권, 여당 쪽의 인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요. 내용 좀 들어보시죠. 중대 결심이 뭡니까? 하야라도 한단 겁니까? 국힘의 헌재 소장 탄핵 움직임과 함께 윤석열 측이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 자신 하야를 하겠다.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판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재판이 들어갔으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거든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소영주 소장님이 하야설 어떻게 좀 보세요? 하야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최영철 위원께서는 뭐 정당성을 뭐 증명해 보이고 돌아오려는 굳은 의지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보여왔던 모습에서 이게 하야가 맞는 건가? 그런 맥락은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라는 분석이었어요. 조갑재 씨 같은 경우나 다른 하야를 주장하는 보수 측에서는 예. 좋은 그림이긴 하죠. 어. 정치적인 득실로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치인의 선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로서 하야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게 하려면은 뭐냐? 음. 정치적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품격은 바닥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비상계엄을 해놓고 나서 예. 이 뭐 장성들이랑 부하들을 다 거짓말쟁이를 만들었어요. 체포의 절차도 꺼내지 않았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다. 내가 인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 난 사람만 쓴다 했더니 60초 만에 인원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아다닌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는 지금 뭐 별 3개짜리 각종군 사령관, 국정원 1차장들이 지금 다 거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과연 이게 품격이 있는 태도인가요? 본인이 정말로 이 비상계엄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행동이었고 예. 12월 12일처럼 반국가 세력을 확실하게 처단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정확하다면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하야도 결정할 수 있으나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놓쳤고 예. 제가 봐서는 중대한 결정은 하야가 아니라 예. 재판부 겁방용으로 오. 그냥 으름장을 놓는 수준이다. 내용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압박 수준, 경고 수준, 뭐 이름장 수준 이거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의 정치적인 승부사적 기질과 예. 품격을 갖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야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요. 진짜 그런데 만약에 하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당혹스럽다기보다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 뭔가 전반적으로 헌재 이 탄핵 심판의 일자들을 계산을 해왔지 갑작스러운 하야 부분들은 약간 그러면 법적인 상황이 공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하야를 던져놓으면 이게 법에 근거가 없고 그렇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 예. 논박부터 국회법에 의해서 원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그 사직서의 수리를 처리할 수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임명권자는 국민이 돼요. 그러면 국회법상에 있어서의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직원을 수리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느냐? 이런 논박들로 또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어도 예. 하야가 그렇게 뭐 정치적인 노림수로서는 민주당을 뭐 내란을 저지른 그 혐의를 가진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는 그렇게 타격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정빈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하야할 권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뭐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을 해주신 예. 이제 국회법 규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탄핵소추 의결사가 송달이 되었다. 그러면은 임명권자는 그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피청구인에 대해서 사직원을 수리한다던가 혹은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취지를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이런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그것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예. 뭐 사임을 하거나 혹은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도 네. 그게 안 되게 돼 있군요. 네. 멈춰야 되는 거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면이 되는 거냐 탄핵으로 혹은 예. 뭐 해임 사임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런 법적인 지위라든가 혜택들도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권자가 없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논의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 뭐 취지를 존중해서 하야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규정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이제 국회법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하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사실 팽팽하게 대립을 이게 또 했던 것으로 의견이 알고 있습니다. 맞서는군요. 이 헌법 박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하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 선례들을 봤을 때 이 심판에 이익이 없다. 이 심판을 굳이 해야 될 그렇게 되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만약에 하야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각하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개헌과 같은 문제들이 과연 헌법을 위반하고 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고 각하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 뭐 소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어쨌든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따져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럴 내용을 따지면서 어쨌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야가 네. 지금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났어요. 자진하야 운운하는 건 탄핵 공작하는 이들의 사악한 상상 중. 근데 앞서서 지금 조갑재 씨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튼 이 보수 논객으로 통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뭐 사악한 발상이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사실 파면이 됐을 때와 하야됐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예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또 약간 하야설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정치권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요 이슈 좀 다뤄봤고요.